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을 저녁의 서울 그랜드 호텔 최상층 볼룸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온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계 1위 대기업 장인호 회장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리셉션이 열리는 날이었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든 이 자리에서 장인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랬듯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 정치인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장인호는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그 어디쯤엔가 묻혀있을지도 모를 그 이름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윤희, 50년 전 그가 25살 청년이었을 때 만났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장인호는 아직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고 윤희는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죠. 둘은 우연히 대학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장인호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그녀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했습니다. 바닥에 직접 각인까지 새겨 넣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인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어머니와 누나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윤희의 부모 역시 가난한 집안의 남자와 딸이 어울리는 것을 반대했죠. 결국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장인호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면 윤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둔 후에도 윤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장인호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체념하게 되었고 결국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윤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죠. 지금의 부인과의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적인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장인호의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50년 전 그 가을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장님, 문화팀에서 준비한 연주가 곧 시작됩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바이올린 연주라고 들었는데 신의 연주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가 연주하는 건가요? 장인호가 물었습니다. 윤세아라는 20대 후반의 연주자입니다. 최근 유럽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자라고 하네요. 문화팀에서 특별히 추천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윤세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장인호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50년이 지난 지금 윤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결혼을 했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요? 생각해보니 윤희와 헤어진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장인호는 사업가로 성공했고 재계의 거물이 되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면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장인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대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이제 곧 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연주자일까요? 그리고 어떤 곡을 들려줄까요? 장인호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바이올린 연주였으니까요. 볼륨 안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무대만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곧이어 한 명의 여성이 무대 뒤쪽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장인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대 위로 한 명의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죠. 윤세아였습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에게 깊숙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장인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여성의 뒷모습이,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인사를 할 때의 우아한 손동작이나 목선이 너무나 익숙했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옛일들이 떠오르는 모양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윤세아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고 악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바이올린에 반사되면서 아름다운 광택이 드러났죠. 그녀는 활을 올리고 잠시 자세를 정돈한 후 관객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인호와 윤세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장인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였죠. 마치 깊은 호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어딘지 슬픔 같은 것도 엿보였습니다. 볼륨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윤세아의 첫 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장인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 곡은 무엇인가요? 분명 들어본 적이 있는 선율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들어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이었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그것도 아주 특별한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연주와는 다른 더욱 애절하고 그리운 느낌의 선율이었죠. 장인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곡은 어디서 들어본 것일까요? 50년 전 대학가 근처의 작은 연습실에서 윤희가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곡해서 연주하곤 했죠. 인호 씨, 이 편곡 어때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언젠가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하고 싶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윤희는 항상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특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음악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 위의 윤세아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세아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교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곡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남달랐죠. 마치 이 곡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각 음표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고 그 이야기들이 장인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윤희가 연주하던 그 작은 연습실, 창밖으로 보이던 가을 나뭇잎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윤세아의 표정에서 장인호는 또 다른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 완전히 몰입한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죠. 윤희도 연주할 때면 항상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음악을 통해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아의 연주 스타일도 윤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감정을 중시하는 연주, 각 음표에 영혼을 담는 연주였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마디가 볼륨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세아가 화를 내리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장인호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곡은 윤희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인호의 시선이 무대 조명 아래 반짝이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윤세아가 인사를 하며 바이올린을 살짝 기울이는 순간
악기 바닥에 새겨진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장인호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무대 조명이 바이올린 바닥을 비추는 순간 장인호의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글자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윤희에게 다시 만날 날까지 마이너스 인호가 장인호의 이름이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직접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죠. 손이 거칠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 바이올린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인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각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직접 새긴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장인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털 유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장인호는 여전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비서가 급히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장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인사를 마친 윤세아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 여성이 누구일까요? 윤희의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바이올린을 물려받은 누군가일까요? 하지만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 특별한 편곡, 그 연주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바이올린까지 모든 것이 윤희와 연결되어 있었죠. 장인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0년 동안 찾고 싶었던 윤희의 흔적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실례하겠습니다. 장인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볼륨을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실까?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거지? 하지만 장인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인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평소 같으면 이 야경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는 곧장 사무실 한편에 있는 대형 금고로 향했습니다. 12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두꺼운 철문을 열자 그 안에는 몇 개의 중요한 서류와 함께 낡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보관해온 것은 바로 한 장의 바이올린 사진이었습니다. 50년 전 윤희에게 선물했던 바이올린을 찍은 사진이었죠. 당시 장인호는 특별히 맞춤 제작을 의뢰했고 바닥에 직접 각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진 속 바이올린 바닥에도 똑같은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윤희에게 다시 만날 날까지 마이너스 인호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나무결 하나하나까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장인호는 여러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을 주문했었죠. 그리고 각인 작업은 직접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결국 완벽하게 새겨 넣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장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방금 무대에서 본 그 바이올린과 완전히 똑같았죠. 나무결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바이올린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세아는 누구일까요? 윤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계실까요? 장인호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당장 윤세아를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장인호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세아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녀가 연주했던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바이올린에 새겨진 각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마음은 50년 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장인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는 서재로 가서 윤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윤희가 써준 작은 메모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윤희가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호야,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편지를 읽으며 장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인호는 비서에게 급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 연주했던 윤세아 씨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세요.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장인호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0년 전 헤어진 연인의 바이올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연주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빨리 주선해 주세요. 장인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는 몇 시간 만에 연락을 성사시켰습니다. 윤세아는 뜻밖의 연락에 놀라면서도 기꺼이 만남에 응했죠. 아마도 유명한 기업가와의 만남이 자신의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후 3시 장인호의 사무실에 윤세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차분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죠.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에서 장인호는 더욱 강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눈매, 코선,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윤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호 회장님. 갑작스럽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윤세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어딘지 낯익었죠. 높지도 낮지도 않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윤희도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제 연주 정말 훌륭했습니다. 장인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세아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그 앉는 자세마저도 윤희와 닮아 있었습니다. 차는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장인호가 물었고 윤세아는 커피 부탁드려요라고 답했습니다. 장인호는 비서에게 커피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제 연주하신 바이올린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장인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세아의 표정이 살짝 의아해졌죠. 바이올린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세아가 반문했습니다. 장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너무 성급하게 굴면 그녀가 놀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자니 진실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날 수는 없었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장인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윤세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바이올린을 소중히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윤이었죠. 그녀는 장인호가 선물한 바이올린을 마치 아기를 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희의 눈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아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죠. 사진을 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장인호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이분은 윤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장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죠.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의 답을 얻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윤세아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죠. 사진 속 윤희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장인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무척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윤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 저희 어머니 이름이 윤희입니다. 그 순간 장인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랬던 거군요. 어제 무대에서 본 그 젊은 여성이 윤희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50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윤희의 흔적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장인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윤희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 어머니의 바이올린을 물려받아 연주자가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장인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혹시 윤희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윤세아의 대답에 장인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결국 제 곁을 떠나셨어요. 장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는 50년 동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윤희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그녀의 미소를 볼 수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윤세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특별한 분이 선물해 주신 거라고 언젠가는 그분께 직접 보여드릴 날이 올 거라고 하셨죠. 그분은 어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장인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딸에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올린 바닥에 새겨진 이니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JI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어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고도 하셨어요. 윤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악기에는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더욱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그 바이올린을 끝까지 간직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윤희의 마음속에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인호가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윤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바이올린을 연주하셨어요. 개인 레슨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장인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윤희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 자신이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윤희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세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인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타까움, 그리움, 후회, 그리고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윤희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했다는 것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윤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이아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음악과 함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장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윤희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고마워했다는 것이 마음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네요. 장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윤희,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겠군요. 저를 통해 전해주세요. 윤세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고, 진정한 마음은 언제든 전해질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장인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세아의 손을 잡았죠. 그 순간 마치 윤희의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고 그 손에서 윤희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윤희의 딸이구나. 장인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널 떠나보낸 게 아니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윤세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이아이였군요. 윤세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분이셨구나.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어머니가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왜 제게 음악을 가르치실 때 항상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 사무실 안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장인호는 윤세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이나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음악 연습실에서였죠. 윤세아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특별한 바흐의 소나타를 연주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연습실이었지만 음향은 훌륭했습니다. 무대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더욱 애절하고 아름다웠죠. 장인호는 눈을 감고 그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윤희가 바로 옆에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50년 전 그 연습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선율이었으니까요. 연주 중간중간 장인호는 윤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가 이 곡을 연주할 때의 표정,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환하게 웃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윤세아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의 각인이 다시 한번 장인호의 눈에 들어왔죠. 윤희에게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이너스 인호가.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세아가 최근에 추가한 것 같았죠. 아주 작고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장인호는 그 문장을 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윤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딸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사랑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윤세아가 말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하시던 분을 만나 뵙게 해드렸으니까요. 나도 정말 고마워요, 세아야. 장인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앞으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윤희와의 추억만 남아있지만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세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니까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윤이라는 공통된 사랑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이었죠. 장인호는 늦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윤세아는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 더 깊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장인호와 윤세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고 있었죠. 장인호는 윤세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윤세아는 그에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세아의 연주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었고 이제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그 곡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윤세아가 장인호의 사무실을 찾아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장인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죠. 무슨 소식인가요? 장인호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세아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년 신년 음악회에서 솔리스트로 연주해달라고 하네요. 윤세아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장인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세아야, 축하해요. 빈 피라모닉이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윤희도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희가 생전에 좋아했다고 하는 한정식 집에서 조용히 축하 자리를 가졌죠. 식사를 하며 윤세아는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또 발견했어요. 윤세아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장인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어머니는 정말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저를 키우는 힘이 되었다고 그 바이올린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장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의 마음을 알수록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죠. 윤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했어요. 몇 달 후 윤세아의 빈 연주회를 앞두고 두 사람은 함께 오스트리아로 향했습니다. 장인호는 윤세아의 연주를 꼭 직접 보고 싶었고 윤세아 역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나누고 싶었죠. 빈의 황금홀에서 열린 신년 음악회 당일 장인호는 귀빈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 있는 윤세아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녀는 어머니 윤희의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세아의 바이올린 솔로가 시작되었을 때 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익숙한 바흐의 선율이 황금홀을 가득 채웠고 2,000명의 관객들은 모두 그 아름다운 음색에 빠져들었죠. 장인호는 그 순간 윤희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을 때 윤세아는 관객석에 장인호를 찾아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들어 올려 그 특별한 각인을 향해 미소를 지었죠. 비록 멀리서였지만 장인호에게는 그 의미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장인호와 윤세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를 기리는 음악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음악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이는 윤희의 꿈이기도 했고 그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윤희 음악재단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음악가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윤세아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장인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함께 도와줄게요. 윤희를 기리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1년 후 제1회 윤희 바이올린 콩쿠르가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 연주자들이 참가했고 윤세아는 심사위원장을 맡았죠. 콩쿠르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해야 했습니다. 윤희가 가장 사랑했던 그 곡으로 말이죠. 시상식 날 장인호는 수상자들에게 상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음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은 한 분의 위대한 음악가를 기리는 것입니다. 평생 음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딸에게 물려준 분이죠. 그날 저녁 윤세아는 특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그 유명한 바흐의 소나타와 함께 윤희가 생전에 작곡했던 작은 곡도 연주했죠. 윤희의 작품이 공개적으로 연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윤세아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 윤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 순간 장인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윤희와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비록 윤희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꿈과 사랑이 윤세아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난 어느 가을날 장인호와 윤세아는 윤희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작은 묘지였죠. 윤세아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가져왔고 장인호는 50년 전 윤희에게 쓰려고 했지만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윤희야, 늦었지만 왔어. 장인호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몰라. 윤세아도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을 만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분이에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엄마의 꿈을 이어갈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50년 전 장인호와 윤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카페였죠. 놀랍게도 그 카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전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와 처음 만나신 곳이군요. 윤세아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옛 추억에 잠겼죠. 그때 윤희는 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장인호가 한쪽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죠. 윤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석양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그 모습이 윤희와 너무나 닮아서 장인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세아가 말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하셨던 분과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장인호는 윤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세아야. 당신 덕분에 나도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윤희와의 사랑도 완성할 수 있었고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카페 안에는 특별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사랑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세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어머니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머니의 음악과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장인호가 답했습니다. 나도 함께 참여할게요. 윤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50여 년 전 젊은 장인호와 윤희가 거닐던 그 거리들이었죠. 이제 그 거리는 많이 변했지만 사랑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걸 장인호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세아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죠. 바이올린 바닥에 새겨진 그 약속처럼 그들은 정말로 다시 만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